문남성들의 동경의 대상이자 로망인 스포츠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최고의 스포츠카 브랜드로 사랑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레이싱 대회에서 기록을 세우기도 했죠. 바로 포르쉐인데요. 포르쉐는 독일의 고급 스포츠카 제조사로 1931년 페르디난트 포르쉐 박사에 의해 창립된 회사입니다. 고급 스포츠카로 소비자들에게 이름을 알렸고 현재는 SUV와 세단까지 만들면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죠. 과연 포르쉐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포르쉐를 창립한 페르디난트 포르쉐 박사는 1875년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출생입니다. 15살 때 혼자 발전기를 만들 만큼 어렸을 때부터 기계를 다루는 데 소질이 있었습니다. 25살이 되는 1900년 그는 로너사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본인의 이름을 딴 전기차를 만들게 됩니다. 사람들은 로너 포르쉐의 미려한 디자인에 반해버렸고 페르디난트는 하룻밤에 유명인사가 되게 됩니다. 1931년 페르디난트 포르쉐는 본인의 능력을 펼치기 위해 독립해서 회사를 차립니다. 그 회사가 바로 포르쉐였죠. 독립한 지 3년이 지난 1934년 포르쉐는 독일 정부로부터 하나의 차를 개발하도록 주문을 받게 됩니다. 가격이 저렴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며 간단한 차였죠. 독일의 국민들이 탈 수 있는 차를 개발하도록 주문한 거였는데요. 이 차가 바로 국민의 차 폭스바겐이었죠. 이 사실을 따져보면 포르쉐가 시작부터 폭스바겐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페르디난트 포르쉐는 자동차만 개발한 게 아니었습니다. 2차 대전의 시작과 함께 포르쉐는 독일 정부로부터 탱크도 만들도록 주문을 받게 되죠. 그게 바로 우리가 아는 티거 전차인데요. 이외에도 포르쉐는 독일군을 위해 다양한 차량을 설계해 이후 전범으로 몰려 프랑스에서 체포되어 복역하기도 했었습니다. 이후 1939년 포르쉐 64 모델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 모델은 이후 출시되는 모든 포르쉐 모델의 기초가 되었지만 고작 3대밖에 출고되지 못했죠.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모델은 전쟁이 끝난 후인 1948년 등장하게 되는데요. 바로 포르쉐 356이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는 911 모델의 시초격인 모델로 두 모델 모두 후륜구동이었고 비슷한 설계 구조를 가진 차량입니다. 후륜구동이다 보니 일반적인 차와는 달리 트렁크가 뒤에 있지 않고 앞에 있죠. 대신 뒤에는 차량 엔진이 들어있습니다. 재밌는 건 이 포르쉐 356이 앞에서 언급한 폭스바겐 비틀의 부품과 플랫폼을 이용해 만들어진 차량이라는 점인데요. 그러니 폭스바겐 비틀과 포르쉐 356은 어찌 보면 같은 핏줄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겠죠. 처음 등장한 이래로 76,000대 정도의 모델이 생산되었고 현재에도 그중 절반 정도는 살아남아 여전히 도로 위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356의 뒤를 이은 911 모델은 1963년 국제모터쇼에서 대중에게 첫 선을 보이게 됩니다. 재밌는 건 원래 911의 모델명은 901이었는데 출시 당시에는 가운데 0이 들어간 세 자리 숫자로 모델명을 정하는 게 푸조만 사용할 수 있었고 결국 포르쉐는 모델의 이름을 911로 바꾸게 되죠. 어쨌거나 포르쉐 911은 포르쉐를 대표하는 모델이자 전 세계 스포츠카 중 가장 유명한 모델 중 하나로 특유의 디자인으로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몇 번의 변화를 거쳤지만 911이라는 차량의 기본적인 컨셉은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죠. 다른 차와는 구별되는 디자인, 기술적으로는 부족할 거 없는 스펙 때문에 50년이 넘은 현재까지도 사랑받고 있습니다. 911 모델 출시 이후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1990년대 포르쉐는 수많은 경쟁자가 나타남과 동시에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 부도 직전까지 다다르는 상황이 됩니다. 이 상황에서 포르쉐는 경영 악화를 만회하기 위해 986 차량을 출시하죠. 바로 박스터였는데요. 누구나 쉽게 탈 수 있는 스포츠카라는 컨셉으로 911의 절반 가격에 출시된 박스터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됩니다. 박스터라는 이름은 엔진의 이름인 박서와 356 스피드스터의 이름을 반반씩 섞어 만든 이름입니다. 포르쉐는 빈티지카가 많은데 여전히 잘 나갑니다. 우리나라에서 찾아보긴 힘들지만 해외에선 지금도 다양한 빈티지 포르쉐들이 길거리를 활보하고 있죠. 지금까지 생산된 모든 포르쉐 차량 중에서 3분의 2가 살아남아 현재도 운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포르쉐 차량이 튼튼할 수 있었던 건 포르쉐라는 회사가 가진 기술적인 설계 능력 덕분이겠죠. 현재까지 포르쉐가 판매한 특허만 해도 3,000개가 넘는다고 한데요. 각종 레이싱 대회에서 28,000번이 넘게 우승할 수 있었던 것도 어쩌면 이런 뛰어난 기술력에서부터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008년 포르쉐는 폭스바겐에 인수되게 됩니다. 과거 회사 운영 초기부터 폭스바겐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던 포르쉐는 거대 기업인 폭스바겐의 산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재밌는 건 당시 폭스바겐 회장을 맡았던 페르디난트 PA의 엄마는 페르디난트 포르쉐의 딸 루이자 포르쉐였습니다. 포르쉐 가문과 PA 가문이 각각 포르쉐 그리고 폭스바겐을 맡아 운영했던 것이었죠. 현재에도 포르쉐의 지분은 다른 포르쉐 가문과 PA 가문의 구성원들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포르쉐 차량만이 갖는 특징 혹시 알고 계신가요? 라인업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포르쉐 차량에는 공통적인 고유의 디자인이 존재합니다. 이건 루이비통의 모노그램이나 코카콜라의 병 모양같이 한눈에 그 브랜드를 알아볼 수 있는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죠. 개구리같이 생긴 높게 솟아오른 헤드램프, 낮은 보닛 디자인, 각진 부분이 없는 유선형의 디자인이 바로 포르쉐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두 바퀴 앞의 폭보다 뒷바퀴 사이의 폭이 넓은 것도 포르쉐 차량의 특징입니다. 2000년대 들어서 포르쉐는 스포츠카 생산뿐만 아니라 SUV와 세단 생산에도 손을 댑니다.
이들이 스포츠카가 아닌 차량을 생산하기 시작한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돈이었죠. 2018년 기준 포르쉐에서 가장 많이 팔린 모델은 바로 파나메라와 마칸, 카이엔, 그리고 911이었습니다. 이 중 911을 제외한 나머지 세 모델은 SUV와 세단이었는데요. 전문가들은 포르쉐의 대표 모델인 911에 대한 연구 개발을 계속해 내놓으려면 돈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 잘 팔리는 모델들을 만들어 판매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르쉐는 많은 비난에 직면하면서도 이 모델들을 내놓았고, 이를 통해 회사 운영을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과연 앞으로 포르쉐는 어떤 방식으로 본인만의 색깔을 유지해 나갈까요? 어떻게 바뀌어갈진 모르겠지만 뛰어난 기술력과 아이코닉한 디자인을 바탕으로 멋진 스포츠카를 계속 내놓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